오늘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무뚝뚝한 성격에 말씀도 잘 안 하시던 저희 아버지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컸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 후회했던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니 아직도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문을 열고 왔니? 춥지 어여 들어와 라고 하실 것처럼 아직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둘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과 남은 유품은 오래된 서랍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도 땅 문서도 없었습니다. 빛바랜 봉투 몇 장과 손때 묻은 수첩 한 권이 전부였지요. 우리는 솔직히 허탈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셨던 분인데 남긴 게 너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를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날짜와 이름,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장부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가게의 매출을 기록한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숫자들은 우리가 힘들던 순간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큰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병원에 실려갔던 2003년 가을, 아들이 명예퇴직으로 실직했던 2009년 봄, 막내가 사업 실패로 빚에 허덕이던 2015년 여름. 그 시기마다 같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늘 같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 단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들이 품고 있던 무게를 우리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큰딸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수술비가 걱정이었습니다. 보험도 부족했고 남편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병원비 고지서가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거 쓰고 몸이나 잘 추스르거라. 큰딸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부모니까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수첩을 보니 그날 아버지는 적금 하나를 해지하셨더군요. 5년 동안 꼬박꼬박 넣으시던 적금을요. 아들도 기억했습니다. 45의 나이에 회사에서 잘린 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했지요. 아이들 학원비, 대출 이자, 관리비까지. 그때도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셨습니다. 잠깐 나와봐라. 줄 게 있어. 만나서 받은 건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어깨만 두드리시고 돌아서셨지요. 아들은 그 돈으로 석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자리를 찾았지요. 수첩엔 그날도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적금 하나가 해지된 날이었습니다. 막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사업 실패 때문에 아버지가 노후 자금까지 쓰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막내가 빚독촉에 시달리던 그해 밤마다 잠을 못 이뤘던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오셨습니다. 내가 좀 보태줄게. 이자라도 갚고 마음 좀 놓고 살아라. 막내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연세를 생각하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우기셨습니다. 안 받으면 섭섭하다고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막내는 빚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지요. 하지만 수첩을 보니 그날 아버지는 2개의 적금을 동시에 해지하셨더군요. 하나는 10년짜리, 하나는 7년짜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신 줄 몰랐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수첩에는 적금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지요. 우리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동네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직원분이 수첩을 보더니 잠시 컴퓨터를 뒤지시더군요. 아, 이분. 기억합니다. 참 특이하게 적금을 드신 분이셨어요. 직원분의 설명을 듣고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마다 번호를 만드셨답니다. 큰딸은 1번, 아들은 2번, 막내는 3번. 그리고 각각의 번호로 여러 개의 적금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만기가 서로 다른 적금들을요.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까지. 왜 이렇게 여러 개를 드셨냐고 여쭤봤더니 자식들이 언제 힘들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꺼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는데도 상관없다고 하시면서요. 직원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매달 수입이 넉넉하신 것도 아닌데 꼬박꼬박 여러 개의 적금에 돈을 넣으셨거든요. 가끔 늦어지실 때는 다음 달에 2달치를 한 번에 넣으시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여러 개 들으시면 관리하기 힘드시지 않냐고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고 우리가 물었습니다. 자식들 생각하면 안 힘들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이거 불입할 때마다 애들이 잘 살고 있나 생각하게 돼서 좋다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도 추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추운 게 아니라 허전했던 것 같습니다. 큰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여유 있으신 줄 알았어. 그래서 도움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당신 것을 덜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였구나.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냥 부모님이 좀 모아두신 돈이 있으신 줄 알았어. 근데 아버지는 우리 걱정하시면서 계속 모으고 계셨던 거잖아. 우리가 언제 힘들지 모르니까. 막내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받았어. 아버지가 노후 자금까지 쓰시게 만든 건 나야. 내 사업 실패 때문에. 그러자 큰딸이 막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냐.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거야. 수첩에 뭐라고 써 있었어? 오늘은 괜찮다잖아. 내가 괜찮아지니까 아버지도 괜찮으셨던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렇게 적으셨습니다. 오늘은 괜찮다.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시고 그제야 괜찮다고 적으신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괜찮다는 아버지 자신이 괜찮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괜찮으니까 아버지도 괜찮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웃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 그게 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위안이었던 거지요. 그날 밤 우리 삼남매는
오랜만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첩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1998년 큰딸이 결혼할 때 적혀 있던 날짜. 아버지는 적금 3개를 해지하셨더군요. 혼수를 장만하시려고요. 큰딸은 그때 작은 혼수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였습니다. 2005년 아들의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또 적금을 하나 해지하셨더군요. 손주 돌잔치 비용을 대시려고요. 아들은 부모님이 부담하시는 것 같아서 작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우기셨지요. 첫 손주인데 제대로 해야 한다고요. 2012년 막내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아버지는 그 해에만 적금 4개를 해지하셨습니다. 막내는 어려운 살림인 걸 아니까 사양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시집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수첩을 다 보고 나니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요.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으고 자식들을 위해 쓰고 또 자식들을 위해 모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으셨지요. 낡은 옷을 기버 입으시고 고장난 신발을 고쳐 신으시면서 우리한테는 늘 새 것을 사주셨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새 옷 사 입으신 게 언제지? 우리가 사드린 것 말고 당신이 직접 사 입으신 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안 났으니까요.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옷을 받아 입으셨고 당신 돈으로 새 옷을 사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외식하시자고 하신 적도 없으셨어. 늘 우리가 사드린다고 하면 그때만 나오셨지. 당신이 먹고 싶다고 하신 적이 없어. 막내가 덧붙였습니다. 여행도 안 가셨잖아. 우리가 몇 번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돈 아깝다고 집이 제일 편하다고 하시면서 안 가셨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삶을 사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삶을 위해 당신의 삶을 내어주신 겁니다. 당신의 기쁨은 뒤로 하시고 자식들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당신의 편안함은 포기하시고 자식들의 편안함을 먼저 챙기셨지요. 그게 부모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버텼다고 믿었던 시간들 뒤에는 늘 말없이 등을 내어주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큰딸이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우리 3남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 것이다. 이 아이들이 웃으면 나도 기쁘고 이 아이들이 편안하면 나도 편안하다.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줄 수는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 글을 읽고 또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는 중년이 된 우리였지만 그날만큼은 그냥 자식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큰딸은 자신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요. 그리고 가족이 서로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딸아이는 진지하게 듣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될게.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아버지를 본받으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귀 기울이고, 아내에게 더 다정하고, 어머니께 더 자주 전화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려고 했습니다. 막내는 아버지의 수첩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걸 보면서 다짐한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를 살겠다고,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으실 하루를 살겠다고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부모는 재산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식의 무너질 순간을 대신 버텨주는 존재라는 것을요. 자식이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빌딩도 땅도 금은보화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 사랑이었습니다. 말없이 베푸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이 기쁨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다음 세대에 전해줄 차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해줄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그런 부모가 계셨을 겁니다. 혹은 지금도 계실지 모릅니다. 말씀은 많지 않으시지만 늘 당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요. 부모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조용함 속에는 평생을 건 사랑이 숨어 있으니까요. 당신이 밥 먹었는지, 잘 자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그걸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하십시오. 안부를 여쭤보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동안 고마웠다고, 덕분에 잘 살았다고, 이제는 내가 당신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부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후회합니다. 더 잘해드릴 걸, 더 많이 말할 걸, 더 자주 안아드릴 걸 하고요. 그러니 지금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버지의 수첩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돈이나 땅이나 집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셨다고요.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요. 그 작은 수첩 한 권이 어떤 재산보다도 귀한 것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을 사랑하겠다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지키겠다고요. 아버지의 수첩은 지금 우리 집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은 우리 가족의 가장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